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가장 많이 살이 빠지는 운동 순위. 1. 가장 많이 살이 빠지는 운동 순위 30분 칼로리 소모 순위표. 2. 운동 종목별 원리와 효과. 1. 타바타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한 형태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일본의 이즈미 타바타 박사에 의해 개발된 이 운동은 주로 체력 향상과 체중 감소를 목표로 한다. 1. 타바타 운동의 원리. 타바타 운동은 20초의 고강도 운동과 10초의 휴식을 반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패턴을 총 8세트, 즉 4분 동안 진행한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에 따르면 타바타 운동은 전통적인 유산소 운동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2. 운동 방법, 운동 선택. 타바타 운동은 다양한 운동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쿼트, 버피, 점핑잭, 푸시업 등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 좋다. 세트 구성 1.20초 운동. 선택한 운동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수행한다. 2.10초 휴식. 짧은 휴식을 취하며 호흡을 가다듬는다. 3. 이 과정을 8세트 반복하여 총 4분 동안 진행한다. 3. 운동 효과. 1. 지구력 향상. 고강도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타바타 운동은 6주간의 훈련 후 최대 산소 섭취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2. 대사 증가. 타바타 운동은 운동 후에도 대사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른바 애프터버너 효과로 운동 후에도 칼로리가 계속 소모되는 현상이다. 이는 고강도 운동이 체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3. 근육 발달. 다양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사용하므로 근육량 증가에도 기여한다. 특히 전신 운동을 포함하면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 4. 시간 효율성.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적합하다. 4분의 운동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바타 운동은 4분 동안 약 23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유산소 운동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5. 주의사항. 체력 수준 고려. 타바타 운동은 고강도이므로 초보자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해야 한다. 처음에는 세트를 줄이거나 운동 강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부상 예방.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결론. 타바타 운동은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폐지구력과 대사율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근육 발달과 체중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운동을 통해 재미를 더할 수 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인터벌 트레이닝. 인터벌 트레이닝은 운동의 강도와 휴식 시간을 조절하여 체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다. 이 방식은 다양한 운동 형태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에 유용하다. 1. 인터벌 트레이닝의 기본 개념. 인터벌 트레이닝은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번갈아 가며 수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0초 동안 전력으로 달린 후 1분 동안 걷거나 느리게 달리는 방식이다. 이 패턴을 반복함으로써 심박수를 높이고 체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고강도 운동. 최대 심박수의 80-90%에 해당하는 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저강도 운동 휴식. 심박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낮은 강도로 운동하거나 완전히 휴식한다. 2. 인터벌 트레이닝의 효과. 효율적인 시간 사용.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적합하다. 20-30분의 세션으로도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 지구력 향상.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반복함으로써 심폐지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터벌 트레이닝은 전통적인 유산소 운동보다 더 빠르게 체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대사 증가. 운동 후에도 대사율이 증가하여 운동이 끝난 후에도 칼로리가 소모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근육 발달. 다양한 운동을 포함할 수 있어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다. 특히 전신 운동을 포함하면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 심폐지구력 향상. 고강도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킨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근력 및 근육 발달. 다양한 운동을 포함할 수 있어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다. 특히 근력 운동과 결합하면 근육량 증가와 함께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체지방 감소. 인터벌 트레이닝은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다. 고강도 운동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여 체지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신진대사 촉진. 인터벌 트레이닝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과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이는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지루함 감소. 다양한 운동을 통해 지루함을 줄이고 운동에 대한 흥미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고강도 운동 후에는 엔도르핀 분비가 증가하여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 3. 인터벌 트레이닝의 적용 방법. 달리기. 1분간 전력으로 달린 후 2분간 걷기. 이 패턴을 20-30분 동안 반복한다. 자전거 타기. 30초간 최대 속도로 페달을 밟고 1분간 느리게 타기. 근력 운동. 20초간 최대한의 반복을 수행한 후 10초간 휴식. 이를 여러 세트 반복. 4. 주의사항. 체력 수준에 맞추기.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강도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한다. 5. 칼로리 소모 방식. 인터벌 트레이닝은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번갈아 수행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산소 운동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1분동 강도.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때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예를 들어 30초간 전력으로 달리면 심박수가 급상승하여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 2분동 시간.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20-30분의 세션에서도 상당한 칼로리 소모가 가능하다. 연구에 따르면 30분의 인터벌 트레이닝은 최대 400-600칼로리 소모를 유도할 수 있다. 3. 애프터버너 효과. 고강도 운동 후에는 대사율이 증가하여 운동이 끝난 후에도 칼로리가 소모된다. 이 현상은 입학하고 불리며 운동 후 몇 시간에서 하루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칼로리 소모가 발생한다. 6. 결론.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체력을 향상시키고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 방법이다. 다양한 운동 형태에 적용할 수 있어 개인의 목표와 체력 수준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크로스핏. 크로스핏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강도 운동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운동 요소를 결합하여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1. 크로스핏의 정의. 크로스핏은 기능적 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리고 다양한 운동 종목을 결합한 훈련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체력의 10가지 요소인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파워, 스피드, 민첩성, 균형, 정확성, 그리고 반응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운동 요소. 웨이트 리프팅, 스쿼트,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등 다양한 바벨과 덤벨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운다. 체중 운동, 푸시업, 스쿼트, 턱걸이 등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으로 근지구력을 향상시킨다. 유산소 운동, 러닝, 로잉, 점프 로프 등 심폐지구력을 높이는 운동을 포함한다. 기능적 운동,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작을 기반으로 하여 실생활에서의 움직임을 개선한다. 3. 운동 방식. 크로스핏은 일반적으로 WOD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WOD는 매일 다른 운동 조합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강도.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반복을 수행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특정 운동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시간 제한. 각 운동 세션은 시간 제한이 있어 참가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게 된다. 경쟁 요소. 개인의 기록을 측정하거나 팀 대항전을 통해 경쟁심을 유도하여 동기부여를 높입니다. 4. 크로스핏의 장점. 전신 운동. 다양한 운동을 통해 전신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다. 이는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체형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시간 효율성. 짧은 시간 안에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크로스핏은 강한 커뮤니티 문화를 가지고 있어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체력 향상. 크로스핏은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 다양한 체력 요소를 동시에 향상시킨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체지방 감소. 고강도 운동은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운동 후에도 지속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애프터번 효과가 발생하여 운동 후 몇 시간 동안에도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유지된다. 근육 발달. 웨이트 리프팅과 같은 저항 훈련을 통해 근육량이 증가하고 이는 기초 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 기능적 운동 능력 향상. 크로스핏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작을 기반으로 하여 실생활에서의 움직임을 개선한다. 이는 부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5. 주의사항. 기초 체력. 초보자는 기초 체력을 먼저 다진 후 크로스핏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자세.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동의 정확한 자세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 시간. 고강도 운동 후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운동은 부상의 원인이 된다. 6. 칼로리 소모 방식. 고강도 훈련. 크로스핏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방식은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운동 중과 운동 후에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운동 종류, 웨이트 리프팅, 유산소 운동, 체중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이 결합되어 있어 각 운동의 특성에 따라 소모되는 칼로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와 같은 웨이트 리프팅은 많은 근육을 사용하므로 칼로리 소모가 크다. 운동 시간, 일반적으로 20-30분의 WOD 세션에서 300-6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할 수 있다. 개인의 체중, 운동 강도, 운동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7. 밸런, 크로스핏은 다양한 운동 요소를 결합하여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이다. 고강도 훈련을 통해 심폐지구력, 근력, 그리고 기능적 운동 능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으며 강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경험은 운동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와 지도가 필요하다. 4. 서킷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은 다양한 운동을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훈련 방식으로 체력 향상과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이다. 1. 서킷 트레이닝의 개념. 서킷 트레이닝은 여러가지 운동을 정해진 시간 동안 수행하고 그 사이에 짧은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다. 각 운동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50개의 운동으로 구성된다. 이 운동들은 순서대로 진행되며 한 세트를 완료한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반복한다. 이 서킷 트레이닝의 구성, 운동 종류,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포함할 수 있다. 세트와 반복. 일반적으로 1세트는 50개의 운동으로 구성되며 각 운동은 30초에서 1분 정도 수행한다. 세트 간에는 1, 2분의 휴식을 취한다. 운동 강도.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초보자는 낮은 강도로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다. 3. 서킷 트레이닝의 장점. 효율적인 시간 활용.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운동을 수행할 수 있어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세션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신 운동. 다양한 운동을 포함하므로 전신을 고르게 단련할 수 있다. 이는 근력, 지구력, 유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체중 감량과 체력 향상. 고강도 운동을 통해 칼로리 소모가 많아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며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심폐지구력 향상. 서킷 트레이닝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결합하여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심박수가 높아지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이 개선되고 이는 전반적인 체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체중 감량. 높은 칼로리 소모와 입학 효과 덕분에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서킷 트레이닝은 체지방 감소와 함께 건강한 체중 유지에 기여한다. 지루함 감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킷 트레이닝은 다양한 운동을 통해 지루함을 방지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주의사항. 체력 수준에 맞추기.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한다. 초보자는 강도를 낮추고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다. 올바른 자세 유지. 각 운동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할 경우 부상의 위험이 높아진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 5. 칼로리 소모 방식. 운동 강도. 서킷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가지 운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심박수가 상승하고 이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30분의 서킷 트레이닝 세션에서 300-600칼로리 정도 소모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체중, 운동 강도, 운동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학 효과. 서킷 트레이닝은 고강도 운동 후에도 신체가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입학 효과를 유발한다. 즉, 운동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칼로리를 더 소모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체중 감량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근육량 증가. 서킷 트레이닝은 근력 운동을 포함하므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근육은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더 많은 근육을 가질수록 평소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5. 복싱. 복싱 운동은 단순한 격투 스포츠를 넘어 전신 운동과 정신적 훈련이 결합된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다. 1. 복싱의 기본 원리. 복싱은 두 선수가 링에서 서로의 주먹을 사용하여 점수를 얻거나 상대를 KO시키는 스포츠이다. 하지만 복싱 훈련은 단순히 싸우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력, 반사신경, 집중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기본 자세. 복싱의 기본 자세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한 발을 약간 앞으로 내딛는 것이다. 이 자세는 균형을 유지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먹의 기본 기술. 복싱의 기본 주먹 기술에는 잽,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등이 있다. 각 기술은 특정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연습을 통해 정확성과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2.
복싱의 운동 효과. 전신 운동. 복싱은 상체, 하체, 코어를 모두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다. 주먹을 날리고 발을 움직이며 몸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근육이 활성화된다. 이는 근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심폐 지구력 향상. 복싱 훈련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유사하여 심박수를 높이고 심폐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체중 감량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반사신경 및 민첩성. 복싱은 빠른 반응과 민첩성을 요구한다. 스파링이나 패드 훈련을 통해 상대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 복싱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주먹을 사용해 샌드백을 치거나 스파링을 하면서 쌓인 긴장을 풀 수 있다. 자신감 향상. 복싱 훈련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체력을 기르면서 자신감이 향상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집중력 및 스트레스 해소. 복싱은 정신적인 집중력을 요구하며 운동 중에 발생하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방어 능력 향상. 복싱 기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방어 능력도 향상된다.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3. 복싱 훈련 방법. 기본 기술 연습. 잽, 스트레이트, 훅 등의 기본 주먹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와 기술을 점검하는 것도 좋다. 샌드백 훈련. 샌드백을 사용하여 힘과 정확성을 기른다. 다양한 각도에서 주먹을 날리며 리듬을 익히고 체력을 키울 수 있다. 스파링. 실제 상대와의 스파링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힌다. 스파링은 기술을 적용하고 반응 속도를 높이는 데 매우 유익하다. 체력 훈련. 복싱은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멘탈 훈련. 복싱은 정신적인 집중력과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 4. 칼로리 소모 방식. 시간당 칼로리 소모. 복싱 훈련은 개인의 체중, 운동 강도, 훈련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시간 동안 최대 500, 8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이 1시간 동안 복싱 훈련을 하면 약 600, 7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복싱 훈련은 히트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운동 후에도 신진대사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칼로리 소모가 발생하는 애프터번 효과가 있다. 6. 줄넘기. 줄넘기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와 다양한 운동 효과가 뛰어난 운동이다. 1. 칼로리 소모 방식. 줄넘기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이다. 칼로리 소모량은 개인의 체중, 운동 강도, 줄넘기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 평균적으로 30분 동안 줄넘기를 하면 약 300, 45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체중이 70kg인 성인이 30분 동안 중간 강도로 줄넘기를 할 경우 약 350, 4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고강도로 빠르게 줄넘기를 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운동 강도. 줄넘기의 강도는 속도와 기술에 따라 달라지며 더 빠르게 뛰거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면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한다. 2. 운동 효과. 심혈관 건강 개선. 줄넘기는 심박수를 높이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줄넘기 운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전반적인 체력 향상에 기여한다. 근력 및 지구력 향상. 줄넘기는 주로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사용한다. 지속적인 줄넘기는 근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며 특히 하체의 근육 발달에 효과적이다. 허분력 및 균형 감각 향상. 줄넘기는 발의 움직임과 손의 회전을 동시에 조절해야 하므로 허분력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매우 유익하다. 이는 다른 운동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된다. 체중 관리 및 체지방 감소. 줄넘기는 높은 칼로리 소모로 인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줄넘기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함께 체중 관리를 도와준다. 정신적 집중력 및 스트레스 해소. 줄넘기는 리듬감 있는 운동으로 운동 중에 발생하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결론. 줄넘기는 칼로리 소모가 크고 심혈관 건강, 근력 향상, 협응력 및 균형 감각 개선 등 다양한 운동 효과를 제공하는 전신 운동이다. 간단한 도구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 달리기. 달리기는 매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와 다양한 운동 효과가 뛰어난 운동이다. 1. 칼로리 소모. 달리기의 칼로리 소모량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개인의 체중, 달리기 속도, 운동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
평균적으로 30분 동안 달리기를 하면 약 240-4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이 시속 8km로 달릴 경우 30분 동안 약 3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모되는 칼로리도 증가한다. 운동 강도. 달리기의 강도는 속도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언덕을 오르거나 빠른 속도로 달릴 경우 칼로리 소모량이 크게 증가한다. 2. 운동 효과. 심혈관 건강 개선. 달리기는 심박수를 높이고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달리기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전반적인 체력 향상에 기여한다. 근력 및 지구력 향상. 달리기는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사용하여 근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특히 장거리 달리기는 지구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체중 관리 및 체지방 감소. 달리기는 높은 칼로리 소모로 인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달리기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함께 체중 관리를 도와준다. 정신적 집중력 및 스트레스 해소. 달리기는 리듬감 있는 운동으로 운동 중에 발생하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뼈 건강 증진. 달리기는 체중 부하 운동으로 뼈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젊은 시기에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면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팔 줌바. 줌바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운동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재미있고 효과적인 칼로리 소모 방법이다. 1. 칼로리 소모. 줌바의 칼로리 소모량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개인의 체중, 운동 강도, 수업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평균 칼로리 소모. 평균적으로 1시간의 줌바 수업에서 약 400-6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체중이 70kg인 사람이 중간 강도의 줌바를 1시간 동안 진행할 경우 약 5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강도가 높거나 더 많은 움직임이 포함된 수업에서는 소모되는 칼로리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운동 강도. 줌바는 다양한 동작과 리듬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운동 강도에 따라 칼로리 소모량이 달라진다. 빠른 템포의 음악에 맞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2. 운동 효과. 심혈관 건강 개선. 줌바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박수를 높이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줌바 운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력 및 유연성 향상. 줌바는 다양한 동작을 포함하고 있어 하체와 상체의 근육을 동시에 사용한다. 또한 춤 동작을 통해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체중 관리 및 체지방 감소. 줌바는 높은 칼로리 소모로 인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즐겁게 운동하면서 체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다. 정신적 집중력 및 스트레스 해소. 줌바는 음악과 춤을 결합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중에 발생하는 엔도르핀은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사회적 상호작용. 줌바 수업은 그룹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운동에 즐거움을 더해준다. 9.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빠른 반사신경과 민첩성을 요구하는 스포츠로 전신 운동으로서 칼로리 소모와 다양한 운동 효과를 제공한다. 1. 칼로리 소모. 배드민턴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개인의 체중, 운동 강도, 경기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 평균적으로 1시간의 배드민턴 경기에서 약 400-6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체중이 70kg인 사람이 중간 강도의 배드민턴을 1시간 동안 진행할 경우 약 5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강도가 높거나 경쟁적인 경기를 할 경우 소모되는 칼로리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운동 강도. 배드민턴은 빠른 움직임과 스윙이 포함되어 있어 강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특히 복식 경기에서는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므로 칼로리 소모가 증가한다. 2. 운동 효과. 심혈관 건강 개선. 배드민턴은 유산소 운동으로 심박수를 높이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배드민턴 운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력 및 민첩성 향상. 배드민턴은 상체와 하체의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며 스윙과 이동 동작을 통해 근력을 강화한다. 또한 빠른 반응과 민첩성을 요구하므로 전반적인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 유연성 및 균형 감각 개선. 다양한 스윙과 발 움직임을 통해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 및 체지방 감소. 배드민턴은 높은 칼로리 소모로 인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즐겁게 운동하면서 체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다.
정신적 집중력 및 스트레스 해소. 배드민턴은 빠른 게임 진행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스포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중에 발생하는 엔도르핀은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사회적 상호작용. 배드민턴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운동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10. 수영.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서 칼로리 소모와 다양한 운동 효과를 제공하는 매우 효과적인 스포츠이다. 1. 칼로리 소모. 수영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개인의 체중, 수영 스타일, 운동 강도, 수영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 평균적으로 1시간의 수영에서 최대 400-7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이 중간 강도의 자유형 수영을 1시간 동안 진행할 경우 약 500-6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더 강한 스타일이나 경쟁적인 수영을 할 경우 소모되는 칼로리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수영 스타일. 수영의 종류에 따라 칼로리 소모량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저병이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며 그 다음으로 자유형, 배영, 평영 순이다. 이는 각 스타일이 요구하는 근육 사용과 운동 강도에 따라 다르다. 2. 운동 효과. 심혈관 건강 개선. 수영은 유산소 운동으로 심박수를 높이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수영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 수영은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여 근력을 강화하고 물의 저항을 이용해 근지구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팔, 다리, 복부 근육이 고르게 발달한다. 관절에 대한 부담 감소. 수영은 물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절에 대한 충격이 적어 부상 위험이 낮다. 이는 관절염이나 부상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운동이다. 유연성 향상. 수영은 다양한 스트레칭 동작을 포함하고 있어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 체중 관리 및 체지방 감소. 지속적인 수영은 체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신적 집중력 및 스트레스 해소. 수영은 물속에서의 부유감과 리듬감 있는 호흡이 결합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수영 중에 발생하는 엔도르핀은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사회적 상호작용. 수영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수영 동호회나 팀에 참여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하다. 11. 등산. 등산은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와 다양한 운동 효과를 제공한다. 1. 칼로리 소모. 등산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개인의 체중, 등산의 경사도, 속도, 등산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 평균적으로 1시간의 등산에서 약 400-7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이 중간 강도의 등산을 1시간 동안 진행할 경우 약 500-6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경사가 심한 산을 오르거나 배낭을 메고 등산할 경우 소모되는 칼로리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경사도와 속도. 경사가 가파를수록 그리고 빠른 속도로 등산할수록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 2. 운동 효과. 등산은 단순한 칼로리 소모를 넘어 다양한 운동 효과를 제공한다. 심혈관 건강 개선. 등산은 유산소 운동으로 심박수를 높이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등산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 등산은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르면서 근육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므로 근지구력이 향상된다. 체중 관리 및 체지방 감소. 등산은 높은 칼로리 소모로 인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지속적인 등산은 체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연성 향상. 다양한 지형을 오르내리면서 몸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발목과 무릎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는 데 기여한다. 정신적 집중력 및 스트레스 해소. 자연 속에서의 등산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자연과의 접촉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균형 및 협응력 향상. 다양한 지형을 걷는 과정에서 균형 감각과 협응력이 향상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작용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등산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등산 동호회나 그룹에 참여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하다. 12. 자전거. 자전거 타기는 매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와 다양한 운동 효과를 제공한다. 1. 칼로리 소모. 자전거 타기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개인의 체중, 자전거의 종류, 타는 속도, 경사도, 운동 시간에 영향을 갖는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 평균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동안 시간당 최대 400-8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이 중간 강도로 자전거를 타면 약 500-6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속도가 빠르거나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를 경우 소모되는 칼로리는 더 많아진다. 속도와 강도. 자전거를 타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더 높은 강도로 타면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시속 20km로 타는 것과 시속 30km로 타는 것은 칼로리 소모량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2. 운동 효과. 심혈관 건강 개선. 자전거 타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박수를 높이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자전거 타기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력 및 지구력 향상.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속적인 페달링은 근육의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장거리 라이딩을 통해 근력도 증가시킨다. 체중 관리 및 체지방 감소. 자전거 타기는 높은 칼로리 소모로 인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자전거 타기는 체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관절에 대한 부담 감소. 자전거 타기는 관절에 대한 충격이 적어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을 덜 주면서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유연성 향상. 자전거를 타는 동안 하체의 유연성이 향상되며 특히 고관절과 무릎의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신적 집중력 및 스트레스 해소. 자전거 타기는 자연 속에서의 운동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자유로움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균형 및 협응력 향상. 자전거를 타는 과정에서 균형 감각과 협응력이 향상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작용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자전거 타기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전거 동호회나 그룹 라이딩에 참여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하다. 13. 근력운동. 근력운동은 체중을 증가시키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로리 소모와 다양한 운동 효과를 제공한다. 1. 칼로리 소모. 근력 운동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운동의 강도, 시간, 개인의 체중과 체지방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에 비해 칼로리 소모량이 적지만 여전히 효과적이다. 평균적으로 30분간의 근력 운동은 약 150-3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이는 운동의 강도와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운동 강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복합 운동을 포함한 근력 운동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 이러한 운동은 짧은 시간에 강한 자극을 주어 대사율을 높인다. 운동 후 칼로리 소모. 근력 운동은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운동 후 산소 소비 증가라고 하며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운동 후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추가적인 칼로리 소모가 발생한다. 2. 운동 효과. 근육량 증가. 근력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근육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평소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체지방 감소. 근력 운동은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체지방 비율이 감소하고 체형이 개선된다. 골밀도 향상. 근력 운동은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절 안정성 향상. 근력 운동은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는 부상 예방에 기여합니다. 신진대사 개선.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 이는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건강 증진. 근력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 및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신체 기능 향상. 근력 운동은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기능을 향상시킨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활동이 더 수월해진다. 균형 및 협응력 향상. 근력 운동은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노화에 따른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3. 유산소 운동과의 차이. 근력 운동과 다른 운동들의 차이점은 근육 누적 시스템이다. 유산소적인 운동 방식은 그날의 칼로리 소모 형식이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각 부위를 따로 분리하여 개별적인 성장, 발달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근육이 치유 성장하면서 누적되어 근육이 차곡차곡 저장되고 쌓이는 은행 복리이자 같은 형식으로 유산소적인 운동은 시간이 지나도 칼로리 소모가 일정하지만 근력 운동은 근육의 증가로 기초 대사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칼로리 소모 또한 계속 증가한다. 즉 기존의 자신의 칼로리를 소모량을 현재의 상태보다 2배 이상을 늘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14.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근력, 유연성, 균형, 자세 교정 등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다양한 신체적 이점을 제공한다. 1. 칼로리 소모. 필라테스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 필라테스는 운동의 강도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시간 동안의 필라테스 수업에서 최대 200, 4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매트 필라테스와 기구 필라테스 간의 차이가 있으며 기구를 사용하는 수업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운동 강도. 필라테스는 저강도 운동으로 분류되지만 고강도 필라테스 수업에서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강한 근육 수축과 지속적인 움직임이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킨다. 운동 후 칼로리 소모. 필라테스는 근력 운동과 유사하게 운동 후에도 대사율을 높여 칼로리 소모가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2. 운동 효과. 근력 강화. 필라테스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강한 코어는 신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을 개선한다. 유연성 향상. 필라테스는 스트레칭과 근육 이완을 포함하여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부상 예방과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세 교정. 필라테스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을 강화하고 불균형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척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균형 및 협응력 향상. 필라테스는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노화에 따른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정신적 집중력 향상. 필라테스는 호흡과 움직임의 조화를 강조하여 정신적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적 안정에 기여한다. 신체 인식 개선. 필라테스는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는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고 부상 예방에 도움을 준다. 체형 개선. 필라테스는 전반적인 체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복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슬림한 라인을 만들어준다. 회복 및 재활. 필라테스는 부상 후 회복이나 재활 운동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저강도의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15. 요가. 요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전통적인 운동 방식으로 다양한 스타일과 접근 방식이 있다. 1. 칼로리 소모. 요가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치로 나타난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 요가의 종류에 따라 칼로리 소모량이 다르다. 일반적인 하타 요가는 시간당 최대 150, 2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으며 비니아사 요가나 파워 요가와 같은 더 역동적인 스타일은 시간당 최대 200, 400칼로리까지 소모할 수 있다. 운동 강도. 요가의 강도는 수업의 스타일과 개인의 수행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더 강렬한 동작과 연속적인 흐름이 있는 수업에서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2. 운동 효과. 근력 강화. 요가는 다양한 자세를 통해 전신 근육을 강화한다. 특히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유연성 향상. 요가는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을 통해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이는 부상 예방과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자세 교정. 요가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을 강화하고 불균형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척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균형 및 협응력 향상. 요가는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노화에 따른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정신적 집중력 향상. 요가는 호흡과 움직임의 조화를 강조하여 정신적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적 안정에 기여한다. 신체 인식 개선. 요가는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는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고 부상 예방에 도움을 준다. 회복 및 재활. 요가는 부상 후 회복이나 재활 운동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저강도의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 요가는 명상과 호흡 조절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준다. 이는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형 개선. 요가는 전반적인 체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복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슬림한 라인을 만들어준다. 위 내용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며 개인의 체중, 운동 강도, 시간, 체력, 근육량, 체질, 호르몬, 환경에 따라
소모되는 칼로리가 다를 수 있기에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길 바란다. 주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